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34220번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21일 1시 5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네요.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LCD와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이 LCD 패널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의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LCD 패널 가격이 6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고, 지금 이제 32인치, 그 다음에 55인치 이 부분에서 6년 만에 지금 LCD 패널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LG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업황은 상당히 좋다. LCD의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에 의해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OLED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OLED와 그 다음에 이제 대형 OLED의 출하량 증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도 계속해서 앞으로 좀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 한해 전반적인 이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는 뭐 거의 기정사실하고요. 얼마를 더 벌어들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LCD의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이익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삼성전자의 OLED 채택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살짝 드리기는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OLED TV를 뭐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지난번에 한번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죠. 삼성이 왜 OLED TV로 가려고 한다는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삼성 같은 경우에 현재 LCD TV를 만들고 있는데 LCD TV나 이런 부분, QLED는 아직까지는 수율이 안 나오죠.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제대로 뭐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LCD TV나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LCD의 패널 가격이 올라가면서 TV 가격이나 여기서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즉 TV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뭐 LCD나 각종 부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LCD 패널 가격이 쫙 올라가 버린 거예요. TV 가격은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치면 패널 가격이 올라가면서 TV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OLED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대형 OLED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1위 기업이 누굽니까?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이 대형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LG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삼성도 결국에는 OLED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LG 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공급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 그리고 이제 IT 가전기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TV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잖아요, 삼성도. 근데 삼성이 OLED를 채택해 준다면 이 OLED 시장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 출하량이 더 증대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갈 수밖에는 없겠죠. 현재는 뭐 좀 약간 루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LCD 패널 가격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삼성도 결국에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경쟁사이긴 하지만 LG로부터 OLED를 공급받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LG 입장에서는 삼성을 고객사로 또 확보를 하면서 출하량 증대와 매출 증대, 이런 부분들, OLED 시장의 확대, 이런 부분들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LG 디스플레이는 준비가 돼 있죠. 광저우 공장의 증서를 통해서 출하량, OLED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을 더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예상하고 있는 대형 OLED의 출하량은 700만 대에서 한 800만 대 정도 예상이 되는데, 혹시라도 이거보다도 수요가 더 늘어나는 상황들이 생기면 광저우 공장 증설을 통해서 추가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또 밝히기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LCD의 패널 가격 상승과 OLED의 출하량 증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의 올 한해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도 LG 디스플레이의 올 한해 실적적인 부분들이 연간 기준 흑자 전환 얼마나 더 벌어낼 수 있느냐의 뭐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런 기대치에 비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탄력이나 이런 것들, 기술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좋은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못 가는 부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공매도죠.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찍어 누르는 거고, 이런 좋은 상황 속에서도 공매도를 계속해서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주가가 제대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좋아질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주가가 최근에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 좋은 업황이 기대됨에도 주가의 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대차 상세나 이런, 대차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빌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사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주 정도가 이제 나갔다라고 보시면 한 90만 주 정도 되네요. 한 90만 주 정도의 대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차 일별 현황에서 어제도 대차가 더 많았죠. 대차가 더 많았다는 거는 상환은 이제 갚은 거고, 이제 대차는 빌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요 시기에는 이제 갚은 사람, 물량을 갚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없는 요런 때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물량을 빌려간 수량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4,800만 주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 지금 대차 잔고가 4,800만 주고, 금액으로는 한 1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제 대차 잔고가,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전에 4월 달만 하더라도 대차 잔고가 얼마 없었잖아요. 한 1,800만 주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지금 3,000만 주나 더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주식을 빌려다가 뭔가 물론 이제 이걸 빌려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매도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는 거는 누군가는 빌려다가 팔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주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번에 뭐 반등도 있었고 대차 잔고가 좀 줄기도 했었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대차 잔고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나 이런 요소로 인해서 조금 이제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계속 좀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두산중공업 100만 주 정도 공매도, 어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78만 주 정도, 결코 작은 양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공매도들이 좀 쉬었다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추세나 이런 것들도 훼손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업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이어왔었던 이 상승 추세 곡선이 이제 훼손됐다는 점에서 이전처럼의 강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상승 추세 이후에 상승 추세 하단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박스권 내지 조금 이제 조정 국면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 박스권으로 간다면 최선의 흐름들이 될 거고요.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준다 그런다면 상당히 좀 힘든 시간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런 이제 좋은 업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나 이런 대차 잔고 증가 속에서 상승 추세가 훼손됐다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좀 전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이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 24,700원 정도가 됐거든요. 24,7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었고, 밑으로는 한 22,000원 정도를 조금 이제 지지 라인으로 이제 보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 곡선은 이제 깨졌죠. 그리고 22,000원대에서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출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좀 쉬었고 오늘도 이제 기술적 반등 흐름들을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약간은 좀 양음양 패턴 느낌도 납니다. 양봉 한번, 음봉 한번, 양봉 한번, 다음 주 월요일날은 음봉 한번 떨어지는 자리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좋은 업황인 것도 맞고, 하지만은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상승 추세나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됐다는 점에서 이전처럼의 강한 탄력을 좀 기대하는 거는 다소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현재로서는 조금 계속해서 22,000원, 아래로는 22,000원의 기준을 두고 위로는 최대 24,000원, 700원 정도의 기준을 두면서 하나의 이런 좀 박스권 흐름으로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22,000원이 깨진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2,000원을 하나의 기준선으로 두고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에 헤드앤숄더의 패턴이라고 하면 혹여라도 아직 오른쪽 어깨는 남아있는데 지금 오른쪽 어깨가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 어깨 나오고 다시 밀려가지고 22,000 깨면 네크라인까지 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거래량의 형태는 오른쪽 어깨에서 가장 거래가 많고요. 그 다음 머리 부분에서 거래가 그 다음이고, 오른쪽 어깨로 갈수록 거래량이 주니까 이런 이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의 형태는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나오는 거래량과 비슷하고요. 지금 이제 네크라인을 22,000원 정도로 잡고 반등 한번 주고 돌파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은, 혹시라도 여기서 공매도나 대차 잔고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다면은 역시나 이제 다시 좀 꺾일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다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의 관점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더 싸게, 좋은 종목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결코 싸다라고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만, 현재 상황이나 돌아가는 판도나 기술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결코 그렇게 장기적인 매력도가 높은 그런 이제 가격 영역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22,000원에서 하나의 반등 포지션을 기대해 보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대차 잔고하고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가 늘어난다면 24,700원 이상으로 넘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돌파 못하고 또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22,000원을 뭐 지지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지만, 깨버리면은 헤드앤숄더 패턴 이후에 넥라인이 훼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좀 두고 봐야 되는 뭐 그런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아닌가 싶고요. 혹시 또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꿀팁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이슈 종목 분석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궁금한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도 매일 아침 9시에 무료로 모두에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